밤의 철학자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로 우리의 삶에 깊은 통찰을 선사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대한 그의 조언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유효하며, 때로는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고 품위를 지키는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플라톤의 지혜를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고 품위 있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줄 영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결코 어렵고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삶, 특히 사람들 사이의 복잡한 그물망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실까요? 플라톤 철학의 핵심 중 하나인 이데아로는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데아는 사물의 본질적이고 완전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 의자를 보았을 때 각각의 의자가 다르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모두 의자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의 의자의 완전한 형태, 즉 이데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의 이데아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관계의 본질, 즉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피상적인 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상대방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판단할 때 그들의 사회적 지위, 경제력, 외모와 같은 피상적인 요소들에 집중하곤 합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본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내면, 즉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 그리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이데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타인의 단점이나 부족함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진 본질적인 선함과 잠재력을 발견하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즉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심지어는 우연히 스쳐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대할 때 그 관계는 더욱 풍요롭고 깊어질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플라톤은 또한 철인왕 개념을 통해 이상적인 지도자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철인왕은 지혜와 덕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철인왕의 개념은 비단 국가의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을 지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와 덕을 통해 관계를 이끌고 상호 신뢰를 쌓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직장에서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친구 관계에서 한 사람은 다른 친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혜와 덕입니다. 지혜는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통찰하는 능력이며, 덕은 공정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겸비함으로써 관계 속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관계는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플라톤은 이러한 신뢰가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나 재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지혜와 덕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보이고 약속을 지키며 타인을 진심으로 배려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의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플라톤은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의 갈등을 줄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의견이 오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대화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데 급급하며 타인의 감정이나 의도를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러한 피상적인 소통을 경계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마주하고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청하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감정을 헤아리려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해를 줄이고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침묵보다는 진솔한 대화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때로는 불편하거나 어려운 대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화를 회피하기보다는 용기를 내어 마주할 때 관계는 더욱 성숙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과의 간극을 좁히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로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문제를 직시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해결책을 찾고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톤의 대화 철학은 현대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과도 일맥상통하며 우리가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플라톤은 정의와 덕을 실천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는 모든 관계에서 공정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며 덕은 자신의 내면을 수양하여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인간관계의 윤리적 토대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거나 불공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이러한 행동이 결국 관계를 해치고 자신에게도 해를 끼친다고 경고합니다. 정의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는 단순한 도덕적 의무를 넘어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덕을 실천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꾸준히 갈고 닦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는 감정을 조절하고 욕망을 제어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행동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분노나 시기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덕 있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을 이성, 혈기, 욕망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성이 혈기와 욕망을 잘 다스려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조화는 외부 관계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이 정돈되고 덕으로 가득 찬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하거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결국 외로움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정의와 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의는 개인의 성장을 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정의로운 행동에서 시작되며 이러한 행동은 결국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됩니다. 플라톤의 이러한 철학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더십, 교육,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그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의 이상적인 리더는 단순히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팀원들과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며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혜롭게 이끄는 사람입니다. 플라톤의 철인왕 개념은 이러한 리더십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리더는 자신의 지위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덕으로 타인을 설득하고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학생들이 단순히 정보를 암기하는 것을 넘어 그 정보 이면에 있는 진리를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자는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고 각자의 삶에서 이데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 스스로 사고하고 질문하며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플라톤의 정의에 대한 이데아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탐구하고 현실에서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과제입니다. 이는 공동체 내에서 서로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키고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플라톤이 강조한 정의의 실현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롭고 덕 있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플라톤의 철학은 결코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플라톤의 지혜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마주하는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품위를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 사생활, 자랑, 험담, 목표 등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플라톤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과 현명한 처신을 강조합니다. 첫째,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플라톤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영혼의 순수성과 이성적인 삶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돈 문제가 얽히면 순수했던 관계도 쉽게 오염되거나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명확한 약속과 계획을 세우고 가능하다면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돈 문제로 인해 관계에 금이 간다면 플라톤의 가르침처럼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과도하게 자랑하거나 불필요하게 드러내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는 타인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나치게 호소하는 것 또한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절제의 덕목을 떠올려 보십시오.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만 나누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야만 순수한 관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생활에 대한 존중입니다. 플라톤은 개개인의 내면의 삶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함부로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사생활을
너무 쉽게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친밀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플라톤의 지혜는 오히려 적절한 거리 유지를 통해 품위를 지키는 것을 권합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비밀스러운 부분을 너무 쉽게 노출하는 것은 타인에게 불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오해나 악용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적절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 경계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각자의 개인적인 공간과 자유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말하기를 꺼리는 주제에 대해 억지로 묻거나 캐묻는 행위는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너무 많이 공유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나중에 후회할 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아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깊은 이해와 신뢰를 구축할 때 형성됩니다. 사생활 존중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이자 자신을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는 플라톤이 강조한 이성과 절제의 덕목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셋째, 자랑과 험담에 대한 경계입니다. 플라톤은 진정한 덕과 지혜는 겉으로 드러나는 과시나 타인을 깎아내리는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성과나 재능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험담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타인의 시기심이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기보다는 겸손함을 미덕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성과나 능력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며 굳이 말로써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플라톤은 침묵은 금이다라는 고대 격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불필요한 자랑은 스스로를 높이기보다 오히려 타인의 눈에는 오만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험담은 더욱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것은 잠시의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험담은 마치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와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 철학을 기억하십시오. 건설적인 대화는 서로를 높이고 이해를 증진시키지만 험담은 관계에 독을 퍼뜨립니다. 누군가의 험담을 듣게 되었을 때 거기에 동조하거나 더 퍼뜨리기보다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화제를 바꾸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랑과 험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을 갈고 닦아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넷째, 목표 성취를 위한 자세입니다. 플라톤은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삶의 이데아를 실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타인의 시기와 질투 혹은 불필요한 간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플라톤의 가르침은 흔들림 없는 내면의 강인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목표를 지나치게 타인에게 드러내거나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든 사람의 응원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을 시기하고 당신의 실패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기 위해 자신의 목표와 계획은 신중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인정보다는 내적인 만족과 성취입니다.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여 묵묵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플라톤은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감정적인 동요나 외부의 방해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좌절하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이성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제력과 내면의 강인함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묵묵한 노력과 흔들림 없는 의지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다섯째, 오해와 상처를 줄이는 현명한 관계 맺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해와 상처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오해는 주로 불완전한 소통이나 잘못된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플라톤의 대화 철학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해가 생겼을 때는 즉시 직접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합니다. 추측하거나 혼자서 오해를 키우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난보다는 이해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너무 쉽게 상처받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비난이나 부정적인 평가에 일일이 반응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외부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우리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이나 오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오해를 다 풀 수는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갈등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지혜는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제함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결론적으로 플라톤의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철학은 이데아론을 통해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철인왕 개념을 통해 신뢰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며 대화와 소통의 가치를 통해 관계의 깊이를 더하게 합니다. 또한 정의와 덕의 실천을 통해 윤리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플라톤의 지혜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응용할 때 우리는 돈, 사생활, 자랑, 험담, 목표 성취, 오해와 상처와 같은 일상적인 문제들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존중받는 관계는 타인을 통제하려 들기보다는 자신을 성찰하고 발전시키며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내면의 강인함으로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은 현대인의 삶에도 큰 울림을 주며 자제력을 통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을 강화하고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플라톤의 지혜를 삶의 나침반 삼아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여정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